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점 3,300원대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30분 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 라인 3,250원을 돌파하면서 어때요? 상승력을 높이다가도 떨어지고 높이다가도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자,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 3,300원대 라인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은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뭐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 아니면 지금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왜? 고점 5,000원대 부근에서 현재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3,250원을 이제서야 올려놓는 모습, 그리고 여기 이 시점부터가 새로운 상승을 알릴 것인가 못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XRP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급등시켜서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인으로 유명한 게 바로 XRP 리플이죠. 자, 차트 설명을 좀 더 길게 해드리면, 자, 우리가 4년이 넘게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작년 11월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11월 달 이후에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상승력을 조금씩 높였는데, 어떻게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1달러 올라가고 2,000원 올라가고 3,000원 올라가고 3,500원, 4,500원, 5,000원, 여기 이 라인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항상 움직임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정 구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계단식 상승을 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관세 때문에, 이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것은 뭐 비단 리플뿐만이 아니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주식 시장까지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압력을 엄청 받았는데, 여기 2,5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려놨고 또 한 번의 횡보 시점을 가져오고 있지만, 여기가 상승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왜? 떨어진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5,000원 부분까지 올려놨던 이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다. 당연히 관세 부분이 따면 떨어졌으니까 관세가 조금 더 유연해지게 되면 재차 이 모멘텀대로 올라갔던 5,000원대 부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반등 자리를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그냥 급등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고래들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코인 조용한 고래들의 매집과 함께 기술적 지지선을 접근하고 있다. 이제는 주목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5월 11일 밤 10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조용한 고래 매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보 내용을 통해서 언제 매집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자, 이거는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 이거는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죠. 자, 고래가 두 달 만에 6.5%가 늘어났다고 한 거는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보유량이 엄청나게 증가됐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달 동안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니플을 매집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매집했던 날짜들은 명확하게 나왔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매집이라고 하는 거. 왜 조용한 매집이라고 하냐? 매집을 한다라고 해서 요란하게 계속 끌어올리면서 매집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매집은 어떻게 하냐?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서 매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지 않고 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관점에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들은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게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 코인이 호재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둔 결과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 3,300원대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아리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3,250원 라인은 단단하게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보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XRP 니플 코인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주봉의 모습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지금 시점부터가 어떠한 관점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여기 파랑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관점,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자료 받아보시고 자료 봐도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니플 코인, 우리가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차트가 이뻐서 매매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왜? 하방 압박을 받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반등력을 갖고 왔고 횡보 라인을 길게 갖고 왔으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술적 분석 말고도 우린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분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리플코인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SEC와 니플이 이제 화해했고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SEC가 승인해줘야 되는 ETF 그리고 보류했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모멘텀입니다. IPO라는 기업 공개까지 이 모든 부분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ETF는 펀드니까 유동성 자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XRP 니플 코인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니플 코인 고래들은 계속 매집만 하냐? 매집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에는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는 매수 주문을 걸어요. 모듈라에게 맞고 떨궈져 난 물량을 재매수하고 모듈라에게 맞고 떨궈져 난 물량을 재매수하고 어때요? 매도도 하면서 그들은 매수도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 자전거래라는 것은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들은 더욱더 저가를 만듭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은 그래야지 떨궈져 나가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이거는 ETF 말이 나와서 말인데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유동성 자금,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코인,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인데 왜 최저가를 만드냐? 그들은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집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ETF가 출시가 돼야지 그들의 수익 구간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미국의 관세 부분,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있었죠. 그러한 부분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어제 날짜로 상승력을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관세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는 건 떨어졌던 이 단가들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끌어올릴 건데 그냥 급등시키면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거니까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단가에서 숨을 고르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리플 코인은 시세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추가 상승은 당연히 모멘텀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이건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조정 구간을 현재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어떻게 되었나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미중 긴장 완화의 움직임 이게 협상만으로 긴장 완화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건 이미 관세는 100%가 넘는 관세들을 서로 부과했습니다. 어때요? 시장이 망하지 않고서야 관세 100%를 부과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투자 심리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한 비트코인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XRP 리플 코인은 관세 때문에 떨어졌던 이러한 환경들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그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모멘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데 이 재료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건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수익 구간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당연히 조금만 올라가도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매도도 해야지 우리의 수익이 남겨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죠. 이 모든 부분은 먼저 제가 영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같이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도 이거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거듭 챙겨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보시면 블랙록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죠. 자, 블랙록과 SEC와의 현안을 논의했다. 어떤 현안? 리플 ETF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자, 지난 5월 달에 지금 이 5월 달인데 5월 달엔 CME 선물 ETF가 상장을 합니다. 선물이 상장하고 나서 ETF에 현물이 상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ETF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 ETF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우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그냥 들어옵니까? 확실한 이익 구간이 발생될 수 있는 코인, 확실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는 코인이어야지만이 그들이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블랙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문 운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SEC의 새로운 위원장 폴 애킨스는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에 검토할 것으로 예정했다. 이게 지난 4월 22일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는 친가상자산 암호화폐 정책들을 펼쳐낼 것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고래들의 움직임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XRP ETF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그만큼 많은 시장에 미국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스위프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스위프트는 ETF라는 별개로 니플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효과냐? 우선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인데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꿀 때 그냥 다이렉트 쏘는 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뀌는 구조가 바로 스위프트의 기존 구조입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라는 건 달러로 바꾸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XRP가 대체하거나 XRP와 협업한다. 우리 한국에 있는 XRP에서 일본에 있는 XRP로 바로 쏘게 되면 다이렉트로 쏘는 거죠. 시간도 더 절약되고 수수료도 훨씬 더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형 은행들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로 물건이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상승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글로벌 9대 대형 은행들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최대 $50의 전망치가 가져온다.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50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를 먼저 체크하시면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XRP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의 기관들을 위해 설계를 했던 그 부분인 만큼 더욱더 기대치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미국의 연준, 다들 아시죠?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니플과 미국 연준은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패드나우 서비스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의 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패드나우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미국 내에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실시간 결제합니다. 결제되는 시스템을 말하죠. 근데 현재는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실시간 결제 혁신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통적으로 경통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패드나우와 XRP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보게 되면, 이 패드나우의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이미 27개의 기업이 니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당한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와 XRP라는 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XRP는 정말 빙산의 일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금융시장과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기관들은 당연히 확실한 저점 부근, 저점이고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비중을 계속 추가할 수밖에 없죠. 그간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다. 속보 내용을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매집한다고 해서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관세 부분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 때 그들은 조금씩 비중을 추가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톡방 들어와서 들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때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